미국과 이란이 전쟁 직전까지 갔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혔거든. 유가가 배럴당 117달러까지 치솟고 나스닥은 1.2% 빠졌어. 이게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니야. 전 세계 석유 공급의 핵심 통로가 막힌 거거든. 한국도 이 해협을 통해 원유 90% 이상을 들여와 남의 일이 아닌 거지. 트럼프가 오늘 밤까지 합의 안 되면 이란을 초토화시키겠다고 했어. 근데 반대로 파키스탄이 45일 휴전 중재안을 들고 나왔거든. 지금 시장이 양쪽으로 찢어지고 있어. 전쟁이냐 협상이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유가가 113달러에서 167달러까지 움직일 수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가 하나가 흔들리면 전 세계 물가, 금리, 증시가 전부 연쇄적으로 흔들리거든. 이런 급변하는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4월 7일 폭격 직후에 이미 에너지 리스크 경보를 공유했어. 그 덕분에 미리 포지션을 조정한 학생들은 손실을 줄이고 수익까지 냈지.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부터 시작해서 유가 시나리오별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부 분석해줄게. 그리고 이 흐름에서 진짜 사야 할 종목까지 끝에 알려줄 거야. 1교시는 호르무즈 봉쇄의 진짜 의미, 2교시는 시나리오별 시장 전망, 3교시는 실전 종목 전략이야. 끝까지 보면 오늘 밤 발표 이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자. 자, 1교시 시작할게. 호르무즈 해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게 막히면 뭐가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이게 단순히 기름값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야. 글로벌 경제 전체의 혈관이 막히는 이야기거든. 비유를 하나 들어줄게. 우리 몸에서 대동맥이 막히면 어떻게 돼? 전신에 혈액이 안 돌잖아. 호르무즈가 딱 그 역할이야.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거래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이야. 하루에 2,100만 배럴이 이 좁은 수로를 지나가거든.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3km야. 서울에서 수원 거리밖에 안 돼. 근데 이 좁은 길목으로 오페크 전체 수출의 35%, LNG 수출의 25%가 지나가 엄청난 통로인 거지. 근데 지금 이 해협이 사실상 막혀버렸어. 2024년 평균 유가가 83달러였는데 지금은 117달러까지 치솟은 거야. 이게 봉쇄의 힘이지. 단 며칠 만에 40% 가까이 뛴 거야. 이런 속도로 유가가 오른 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이야. 그때도 시장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기억하지? 지금 그 수준이거나 더 심각할 수 있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흐름을 보면 말이야. 이란 핵개발 의혹에서 시작해서 미국 제재, 이스라엘의 이란 시설 공격, 하르그 선 폭격까지 쭉 올라온 거야. 이게 갑자기 터진 게 아니야. 수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긴장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지. 냄비에 물이 서서히 끓듯이 불은 이미 오래전부터 켜져 있었어. 특히 4월 7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하르그 섬 군사시설을 폭격한 게 결정적이었어.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유가가 4% 급등해서 117달러를 찍었거든.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야. 군사시설뿐 아니라 석유화학시설도 피해를 받았다는 보고가 나왔어. 시장이 패닉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거야. 여기에 트럼프가 기름을 부었어. 오늘 밤 8시까지 합의 안 되면 이란의 모든 다리와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고 선언한 거야. 근데 동시에 새로운 이란 지도부와 합의 가능성도 열어뒀거든. 협박과 유화를 동시에 쓰는 거지.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이야. 극단적인 위협으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출구를 열어두는 거거든. 시장은 이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읽어야 하니까 방향을 못 잡고 출렁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선 거야. 45일 휴전하고 호르무즈 해협 다시 열고 종전까지 가자는 로드맵을 제시했거든. 이 소식에 뉴욕 증시가 장막판에 살짝 반등했어. 파키스탄은 미국과도 이란과도 일정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야.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지. 15일이라는 숫자도 중요해.
양측이 추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버는 구조거든.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시장에는 숨을 고를 기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흐름에서 진짜 돈 되는 종목이 있는데 그건 3교시에서 알려줄게. 항공이냐, 정유냐, 금융이냐. 정답은 뒤에서 다 공개할 거야. 지금은 일단 시장 데이터부터 뜯어보자. 자, 2교시 들어간다. 지금부터 시나리오별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핵심을 뜯어볼 거야. 숫자가 좀 나오는데 겁먹지 마. 하나씩 천천히 풀어줄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 이 데이터를 이해하면 오늘 밤 발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바로 판단이 서거든. 4월 8일 기준으로 시장 전체를 한번 보자. S&P 500이 0.76% 빠졌고 나스닥은 1.2% 하락, 다우는 0.54% 내렸어. 숫자만 보면 크게 안 빠진 것 같지? 근데 이게 착시야. 이미 지난주부터 누적 하락이 꽤 쌓여 있는 상태고 지금은 오늘 밤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야. 유가를 보면 더 심각한 게 보여. 2024년 평균이 83달러였는데 지금 113달러야. 4월 7일에는 117달러까지 찍었다가 파키스탄 중재안 소식에 살짝 내려온 거거든. 브렌트유는 109달러 선이야. 소폭 내렸는데 이건 호르무즈 재개방 기대가 살짝 반영된 거야. 문제는 167달러 시나리오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야. 협상이 깨지는 순간 다시 그쪽으로 달려갈 수 있어. 야모자산도 타격을 받고 있어. 비트코인이 68,501달러로 1.9% 빠졌고 이더리움은 3% 하락했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변동성 큰 자산부터 팔아치우거든.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장세야.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여.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변동성 자산을 정리하는 게 그 사람들 룰이거든. 비트코인이 빠진다는 건 기관들이 이미 방어 모드로 전환했다는 신호야.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이 4.33%에서 꿈쩍도 안 했어. 채권 시장은 아직 방향을 못 정한 거야. 합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뜻이지. 채권 시장이 조용하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하나는 아직 공포 수준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다는 것, 또 하나는 오늘 밤 결과에 따라 한꺼번에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핵심이야. 달라스 연방준비제도 보고서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볼게. 협상 결렬, 부분 합의, 완전 합의. 이 세 가지에 따라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여. 투자를 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시나리오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는 세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고 각각에 대한 대응 계획을 미리 짜야 해. 최악의 경우부터 보자. 협상이 깨지면 유가가 167달러까지 갈 수 있어. 이건 달라스 연은 보고서에 나온 숫자야. 9개월 봉쇄 시 인플레이션이 1.8%포인트 추가로 올라가고 미국 증시는 2에서 5% 더 빠질 수 있어. 167달러가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최고가가 147달러였어. 그걸 뛰어넘는 수준이지. 그 당시 기억해? 항공사 줄줄이 파산 신청하고 물류비용 폭등으로 제조업 전체가 흔들렸잖아. 그때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야. 가장 가능성 높은 건 부분 합의야. 확률이 40에서 50%야. 1. 임시 휴전만 되고 장기 합의는 미루어지는 거지. 이러면 유가가 110에서 115달러 사이에서 계속 요동치고 2에서 3주 뒤에 또 불안해져. 사실 이게 가장 곤란한 시나리오야. 위기가 해소된 것 같은데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거든. 시장은 잠깐 안도 반등하다가 45일 뒤를 걱정하며 다시 흔들려.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 최선의 경우는 완전 합의야. 근데 확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돼. 이게 되면 유가가 105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글로벌 증시가 3에서 7% 반등할 수 있어. 연준 금리 인하 기대도 올라가지. 낮은 확률이지만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시장 반등 폭이 엄청날 수 있어. 지금 공포에 눌려있던 매수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거든. 그래서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 시나리오를 항상 염두에 두고 포지션 일부는 남겨두는 게 맞아. 특히 한국은 더 위험해. 호르무즈 해협 경유 원유 의존도가 90%가 넘거든. 해협이 장기간 막히면 정유사, 항공사 전부 직격탄이야.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 수출 경기도 꺾일 수 있어. 미국이나 유럽은 대한공급처가 있어. 미국은 자체 셰일 오일이 있고 유럽은 노르웨이나 북아프리카 쪽을 쓸 수 있거든.
근데 한국은 대안이 없어. 그래서 같은 위기여도 한국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아야 해. 달라스 연은 보고서가 무서운 게 뭐냐면 3개월만 봉쇄돼도 인플레이션이 5.2%포인트 올라간다는 거야.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기 침체로 가는 도미노야.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건지 생각해봐. 협상이 반복해서 미루어지면 어느새 3개월이 지나거든. 도미노가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세우는 게 정말 힘들어.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협상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연준이 뭘 해야 하냐? 이게 딜레마야.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죽고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폭주하거든. 어느 쪽이든 시장에 충격이 와. 연준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지금처럼 관망하는 거야.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안 움직이는 거고 시장도 발표를 기다리며 숨을 참고 있는 거지. 시장 전문가들도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어. 전쟁 악화 시나리오에서 살짝 되돌림이 온 거지 위험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중동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야. 특히 주목해야 할 게 이거야. 시장은 가끔 나쁜 뉴스를 일찍 가격에 반영하고 실제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반등하기도 해. 지금 하락이 이미 꽤 반영된 상태라는 점도 감안해야 돼. 그래서 더 신중하게 봐야 하는 거지.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그거 수혜 종목 지금 알려줄게. 근데 먼저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 종목을 무조건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왜 이 종목이 수혜를 받는지 이유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해. 이유를 알아야 손절도 할 수 있고 수익 실현 타이밍도 잡을 수 있거든. 크게 3가지 업종이야. 첫 번째, 항공사와 운수업.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유 원가가 줄어드니까 영업이익이 바로 개선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종목이 대표적이야. 항공사는 연료비가 전체 비용의 30에서 40%를 차지해. 유가가 10%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는 구조거든. 지금 유가가 높아서 항공주가 눌려 있는데 합의 소식이 나오는 순간 반등이 가장 빠른 업종 중 하나야. 두 번째는 전력이랑 가스 유틸리티야.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전력료 인상 압력이 줄어들거든. 한전이나 코가스 같은 종목이 여기에 해당해. 한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원가가 실적에 직결되는 구조야. 지금 고유가 때문에 실적이 압박받고 있거든. 유가가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실적 개선 기대가 붙어서 주가가 따라 올라오는 거야. 세 번째가 금융주야. 유가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고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가 올라가거든. 신한은행, KB금융, 삼성증권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어. 금융주가 왜 여기 들어오냐 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대출 수요도 회복되거든. 은행이랑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실적 기대감이 붙어 연쇄적으로 수혜를 받는 구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 지금 유가 113달러는 아직 높은 수준이야. 본격적인 수혜는 100달러 아래로 내려와야 해. 그리고 합의가 아직 확정 안 됐잖아. 섣불리 들어가면 안 돼. 전체 자산의 5% 이내로만 진입하고 반드시 손절 라인을 잡아둬. 이게 기회처럼 보이는 구간이 사실 가장 위험한 구간이야. 확정되지 않은 기대를 가격에 반영하는 거거든. 뉴스 한 줄에 갑자기 반전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극히 일부만 베팅하는 게 맞아. 반대로 지금 피해야 할 종목도 있어. 에너지 개발주, 암호자산, 방위산업주, 금광주. 이 4가지야. 암호자산은 리스크오프가 지속되면 더 빠질 수 있고 방위산업은 휴전이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구조거든. 금광주도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어. 위기면 금이 오르지 않냐고. 근데 지금은 국채가 안정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분산되고 있거든. 에너지 개발주도 마찬가지야. 유가가 오른다고 에너지 개발주가 다 오르는 게 아니야. 채산성, 즉 실제로 돈이 되는 원가 구조를 봐야 해. 정리하면 이래. 단기적으로는 오늘 밤 발표를 기다려. 합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들어가는 건 도박이야. 중기적으로 합의가 되면 항공, 전력, 금융 중심으로 매수를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되면 경기 민감주까지 확대하는 거야. 단계별로 움직이는 게 핵심이야. 한꺼번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단기 확인 후 중기 진입, 장기 안정 확인 후 비중 확대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손실을 제한하면서 최선의 시나리오가 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4월 7일 하르그선 폭격 소식이 나오기 전에 이미 에너지주 리스크를 공유했고 방어주로 전환한 학생들은 수익을 냈어.
단순히 뉴스를 받아보는 게 아니야. 뉴스가 나오기 전에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두고 그에 맞춰 대응하는 거거든. 이게 아마추어 투자와 프로 투자의 차이야.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대응 속도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 이게 우연이 아니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바로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혀.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거든. 오늘 밤 8시 발표 하나로 내일 시장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될 수 있어.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순간 극명하게 갈려. 정보 속도가 곧 수익률이야. 혼자서 모든 걸 추적하는 건 한계가 있어. 분산 투자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핵심이야. 다들 이번 중동 상황 어떻게 보고 있어? 합의가 될 것 같아? 아니면 결렬될 것 같아? 댓글로 알려줘. 실시간으로 분석받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오늘 밤 발표 직후 긴급 분석도 교실에서 바로 공유할 거야. 혼자 뉴스 보면서 결정하지 말고 같이 판단해. 들어오는 방법은 링크 확인하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